예, 이번에는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밤사이 조사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공수처가 오전 조사 없이 오후 2시에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에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9시 50분쯤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예상을 했던 것은 오늘 오전부터 당장 2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 조사는 없고 오후 2시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어젯밤에 이제 조사가 끝나갈 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로 조사를 좀 미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요청을 한 것을 공수처가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실 어젯밤 조사가 그렇게 늦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야 조사 기준이 9시긴 하지만 불과 한 40분 정도 지난 것이고 그리고 어제 조사 자체가 오전 11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시작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오후 2시로 조율이 됐는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예측이 되는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물어봤자 실익이 없어서 오늘 중에 바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오늘 조사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이름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처음에 조사를 시작할 때 이름, 주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름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아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윤 대통령이 공세를 펼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10명째 어제 그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내란 공범들이 근데 모두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소장,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중심으로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도 사실 대동소이한데 이건 딱 봤을 때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잡아내라. 그리고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내가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들이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됐다 보니까 일단 공사를 펼 상황이 절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괜히 뭔가 반대되는 진술을 할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어떤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질문지가 일단 하나하나 들어보는 거죠. 답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오늘부터 당장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나왔던 자료보다도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되는 자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차 조금이라도 보고 진술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조차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조차도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공수처에서 뭔가 진술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주장과 모순이 된다.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 영장 실질 심사도 거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구속영장 심사도 지금처럼 거부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 심사는 직접 출석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에 넘겨진다. 이거 기소라고 하죠. 구속 기소가 되느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일단 구속 기소가 되면 혐의 하나당 그리고 심급별로 우리나라 1, 2, 3심이 있지 않습니까? 혐의 하나당 한 심에, 그러니까 한 개별 심에 6개월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3심이 진행되는 동안 2년간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구속 심사는 출석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영현 전 장관의 재판도 오늘 시작이 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도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 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수 조치를 지시한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도 어제 국회에 나가서 계엄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상황으로만 봐도 구속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죠. 예, 구속영장 신청은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주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처음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지금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그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이제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라는 공간인데 이게 원래 구치소마다 다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현재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기실에는 뭐 TV나 뭐 매트리스, 이불 뭐 이런 개인용 화장실 이런 것도 구비돼 있다고 하고 뭐 본인 사복 착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경호 문제죠. 어제 그 저희가 뉴스 특보를 통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분명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때 경호 차량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경호원들이 어쨌든 서울구치소 경내까지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호 인력들은 뭐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도 법무부 관계자가 그러니까 구치소에 어떤 이런 수감시설, 교정시설에 경호관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어제 사실 공수처 조사 때도 경호원들이 있었어요. 공수처 3층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을 때 조사실 밖에 경호원들이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세부적인 어떤 경호 문제가 협의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만 해도 지금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전 대통령 할 거 없이 최근에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구속까지 됐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경호 절차들이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경호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지금 저 구치소 안에서는 뭐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밖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오늘 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에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온당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 청구를 한 건데 이 청구를 한 곳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했는데 어떤 의도가 좀 깔려 있습니까? 네, 이게 어젯밤 9시 47분에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윤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는 그 중간이었어요. 그때 윤갑근 변호사, 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두 번 놀랐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어제 오후만 해도 그 석동현 변호사 이제 그 대리인단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이 체포적부심 청구할 겁니까? 그랬더니 체포적부심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네? 일단 그게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히 보니까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서울 서부지법이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한 것도 서울 서부지법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곳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곳에서
청구를 받고 발부한 곳에서 이 체포가 맞는지 틀린지를 봐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어떻게든 현재 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부분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원래는 법상 관할이 이제 중앙지법에 어떤 뭐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관할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위법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앙지법이 적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중앙지법에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구속영 향후에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도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는 중앙지법만 인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다뤘던 임지보험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교수님께서는 공수처법 단서에 그 관할지법에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서부지법에서 한 명의 법관만 그 영장을 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모두 발부가 됐고 그리고 그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 그 이의 신청을 판단한 법관은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서부지법 체포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